박재 선생님은 지금 유튜브에서 평론하기를 우리나라의 자폐 역사를 조선조 500년, 조선전 500년 더하기,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노무현, 그리고 바로 문재인, 이 역사를 다 합해서 500몇 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좌파 역사가. 우파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승만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별과 다 따져도 6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60년 대 500년 과의 지금 싸움인데, 근데 이승만 완전히 다 나쁜 놈이라고 다 죽여놨고, 정교조가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북한식 교육을 해도 국민들도 가만히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간 목사 새끼들도 많아요.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 차라리 북한으로 가, 이 자식들아. 니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냐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이 동의하는 놈들은요, 다 이것들은 다 빨갱이에요. 빨갱이. 목 사고 먹어 소용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양쪽 세력이 지금 절반 5대5란 말이에요. 5대5.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건 윤석열이가 총지휘를 하고 있고, 반대편은 연방제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은 곧 적화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연방제로 통일됐다고 칩시다. 구체적으로 연방제 통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국방과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에 청와대에서 비밀 문건이 흘러나왔어요. 그 혹시 저 인터넷 한번 클릭 한번 해봐. 그 나온 거 한번 좀 뜯은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설계를 했느냐. 개성공단과 우리나라의 파주, 일산 바로 뒤쪽 절반씩, 개성공단 절반, 파주 절반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제3의 국가를 만든다. 이게 제3의 국가. 이 문건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제3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개성공단 일부하고 파주 일부를 엮어서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제3의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하느냐. 거기다가 국방과 그 다음에 외교권을 거기에 중앙정부가, 한국도 아니고 남한도. 그 남한은 이제는 뭘로 바뀌느냐. 지방자치정부로 바뀌는 거예요. 북한도 지방자치정부로 바뀌고, 국가를 그 가운데다가 합쳐서 이것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참 재수가 좋았는지, 하나님 도왔는지 이 문건이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흘러나오니까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게 중지가 됐어요. 혹시 언론에 클릭한 건 있나요? 그거? 없어요. 다 감췄지, 그 새끼들이, 그 자식들이.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개성공단 일부하고 그 다음에 파주 일부하고 합쳐서 통일국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국방, 군대하고 외교권은 거기다 둔다. 그리고 남한은 남쪽 정부, 북한은 북한 정부. 이래서 문재인의 이 대가리 속에는 평양 가서 나는 남쪽 정부 대표로 왔다고 연설한 내용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그 새끼는 연방제 통일에 대하여, 그럼 그럴 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연방제로 남쪽은 남쪽 정부, 지방정부예요. 그 다음 북한은 북한 정부, 그 가운데 통일국가, 연방제가 됐을 경우에 됐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달도 못 가요. 바로 통일국가인 개성공단 일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이름만 명예총통이라고 누가 하나 세워놓으면 한 달도 못 간다고. 한 달도. 이게 다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부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우리는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이 다 지켜주겠지, 이렇게 의지하다가 또 당한다니까요. 또 당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영상을 계속 만들어 돌리니까 이 새끼들이
원래는 강원에서 살려고 그랬거든. 아까 그 다민이가 만든 영상 보세요. 북한 애들이 왜 우리나라 경찰복을 왜 수입해 갑니까? 홍콩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 옷을 왜 북한 애들이 왜 수입을 해 갑니까? 10만 벌을. 우리나라 군인들 옷을 왜 북한이 왜 수입을 해 가냐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찰복을 북한 애들이 왜 가져가요? 경찰복으로 갈아입으면 우리나라 경찰처럼 되잖아요. 와서 내전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광주 사태가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광주 사태는 누가 어떤 개자식이 떠들어도 북한이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전라도 목사들은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무슨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 가라고. 북한으로 가. 이 전라도 새끼들은 가란 말이야. 차라리 이 자식아. 똑같은 일을 그때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봐요. 대답 한번 해보라고요. 그때 전두환 장군이 공수부대를 통해서 광주 사태를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으면, 만약에 광주 사태를 공수부대가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 안 돼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광주에서 일어난 이 광주 사태가 목포까지 이미 갔거든요. 목포까지는 여수 순천까지로 갈까 안 갈까요? 아니, 공수부대가 그걸 진압을 안 했으면 전라북도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전라북도까지로 올라오면 충청도로 올까요? 안 올까요? 끝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전두환을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야. 영원히 역사에 전두환을 나쁜 놈으로 해야 이 주사파 운동, 북한이 남한을 먹는 전략이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두환은 죽어서도 지금 유골이 장례식도 못하고 지금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장롱 안에 있다고. 전두환의 유골이. 심지어 전두환이가 뭐라고 유언했어요? 내가 죽으면 국립묘지 필요 없어. 북한이 보이는 우리나라 산, 일산 산에다가 나를 뿌려다오. 내 뼈가루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언대로 북한이 보이는 산에다가 이걸 뿌리려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일어나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못 뿌리게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도 못하고 방에 갇혀 있는 거야. 나는요 육군사관학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장군들도 다 똥별이야. 저런 것을 자기 선배가 당하는 걸 보고도 이 별자리들이요, 육사 출신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야. 나 같으면요 내가 활복 자살을 하더라도 나는요 바로 세울 거야. 나 같으면. 에? 희망이 없어요. 육사고 뭐고 개뿌리고 다 희망이 없어요. 전부 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지금 희망이 없다고. 이런 곳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지는 못해. 한 가지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생긴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연설을 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알아차렸어요. 이게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를,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윤석열이가 확실히 이제는 눈치챘어요. 나는 솔직히 일본 갔다 와서 일본과 문제 해결 잘하고 미국 갔다 와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안했어요. 왜? 아니, 왜 문재인을 안 잡아놓고 왜 이재명을 안 잡아놓고 말이야. 뭐가 뒤에서 굴리는 게 있나? 문재인한테 뭔가 책 잡힌 게 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우리 편끼리 불만을 말할 수는 없어서 속으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장춘체육관에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눈치를 챘구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주의자와 반대한민국주의자로 딱 나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전체 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유일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6.25 직후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 잡았어요. 이제 감 잡았다고. 우리는 약간 오해했어요. 저분이 또 무슨 김영삼처럼 이명박처럼 뭐 실용 중도가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할까봐 사실 조금 염려가 됐는데,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딱 하나야 하나. 지금 저렇게 감 잡고 연설하는 사람은 딱 하나고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장차관들 100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 놈들은요 전혀 정신이 없는 놈들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에 그래가지고 박근혜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을 다 깜빵에 집어넣거든. 국정원도 집어넣고 검찰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100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 한쪽 정부에 치우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깜빵 가는구나. 그러니까 깜빵 안 갈 만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도 자기 자리는 100만 공무원들이 안 바뀌도록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10일 날 200석의 선거를 왜 주장하느냐. 200석을 하여 국가를 완전히 개조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 절반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